안녕하세요. 문자양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김삿갓이 화창한 어느 날 산속을 걷다가 50대 가량의 스님이 점잖은 마나님에게 시비와 수작을 걸어 운의 정을 나누고 싶어 억지 부리는 것을 나무숲에 숨어서 지켜본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저물어 산천 초목이 삭막해지는 겨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성 이태백은 춘야연이라는 시의 서문에 천지는 만묘리 여인숙이요 광음은 영원한 나그네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며 수산스러워져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나뭇잎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삿갓은 낙엽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조 때 시인 김효일의 추사라는 시가 연상돼 한번 읊어보았습니다. 바람 따라 뜰에 가득 오동잎 지는 소리, 외로움 꿈 깨어보니 촛불도 눈물 지고, 창밖에 깃두람이 가을 생각 서러운가, 기나긴 한밤을 사람 따라 울어 예네. 만정오엽 산서풍이요 고몽초회 총루홍이라, 창이 후충 추사고요 반인제도 오경종이라. 자연의 섭리는 무궁무진하게 이를 데 없어서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것이 대자연의 특징이다. 봄철에는 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꽃을 찬양하지만 당나라 시인 두자미는 산행이라는 시 속에서 단풍 든 나뭇잎은 봄꽃보다 붉구나 라고 단풍을 꽃보다 아름답게 여겼고, 송나라의 시인 노파는 설매라는 시 속에서 눈 속에 피어난 매화꽃이 한층 더 향기롭구나 하고 겨울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날씨가 무척 화창한 어느 날 김삿갓은 산속을 오랫동안 배회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아낙네를 한 명 보았습니다. 몸에는 장옷을 입고 머리에는 남바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색깨나 하는 양반댁 마나님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점잖은 댁 마나님이 하인도 안 데리고 산길을 혼자 가다가 도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저러실까 마음속으로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면서 산속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지나간 지 한참 후의 일이다. 문득 멀리 산중에서 남녀 간의 시비가 가리는 듯한 말소리가 바람결에 아득히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거리 관계로 말소리 내용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나 주고받는 억양으로 보아 시비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김삿갓은 부랴부랴 소리나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얼마를 가다가 앞을 살펴보니 저만큼에서 아까 그 마나님이 50세가량 되어 보이는 스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둑이 아닌 것만은 천만다행이라 생각되었다. 김삿갓은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때 스님이 마나님의 손목을 움켜 잡으려고 팔을 내밀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 산중에서 한 번쯤 정을 나누기로 뭐가 나쁘단 말이오. 하고 해괴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나님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위엄을 보이며 스님을 이렇게 꾸짖는 것이었다. 석존의 10계 중에 불사응계라는 대목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대사께서는 어찌하여 일시적인 사념으로 파기를 하려고 하시나이까. 사념을 버리시고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세요. 김삿갓은 그들이 싸우는 원인을 그제야 분명히 알고 저런 죽일 놈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그러나 욕정의 화신이 되어버린 죽놈은 좀처럼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죽놈은 회색 장삼을 입은 데다가 어깨는 붉은 가사를 걸쳤고 손에는 육환장까지 짚고 있어 차림새만으로 보아서는 제법 품위가 고상해 보였다. 그러나 마음이 욕정에 사로잡히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지 죽놈은 여인에게 금방이라도 덤벼들 듯한 기세로
이렇게 꼬셔대는 것이 아닌가. 만물은 인연의 소생이라고 하오. 우리가 깊은 산중에서 이렇게 단둘이 만난 것은 전생부터의 인연일 것이오. 그대는 어찌하여 전생부터의 인연을 무시하고 나의 간절한 욕구를 거절하려고 하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두말 말고 나의 소원을 꼭 들어주오. 대사는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을 자꾸만 하고 계시오. 반야경의 색즉시공이여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소이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런데 대사는 아직 육군을 탈피하지 못해 탐욕, 우치 등의 번뇌마에 시달리고 계시는 모양이니? 한시 바삐 자아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해탈의 눈을 속히 뜨도록 하시오. 그것만이 불제자가 걸어가야 할 정도일 것이오. 그러나 욕정에 환장해버린 중놈에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었다. 중놈도 우격다짐으로는 성사가 안 될 것을 깨달았는지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그대와 불경을 토론할 생각은 없소. 나는 이미 그대를 범할 것을 결심했는데 그대는 나의 소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면 우리는 말재주로서 승부를 가리면 어떠하겠소? 설득으로 안 될 것을 깨닫자 중놈은 또 다른 변법으로 나왔다. 마나님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재주로 승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무슨 말씀이오이까? 하고 다져 물었다. 중놈이 대답한다. 내가 이제부터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그대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로 들려 보일 터인즉 그대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해보시오. 그대가 만약 대답을 잘하면 그대가 승리한 셈이니까 그때에는 나는 순순히 물러갈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대가 나에게 진 셈이니까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을 들어줘야 할 것이오. 중놈의 요구는 도대체 부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삿갓은 처음부터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분노와 긴장감을 느끼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중놈이 마나님에게 우격다짐으로 덤벼들 경우에는 정면으로 나서서 목숨을 걸고라도 여인을 보호해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마나님은 겁을 내는 기색조차 없이 어디까지나 당당한 자세로 중놈을 또다시 꾸짖는다. 아니, 대사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은 순전히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일인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내기로써 결정하자는 말씀이오. 나는 이미 대사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한 바이니? 여러 말 말고 빨리 물러가도록 하시오. 그러나 말로 타이른다고 순순히 물러날 중놈은 아니었다. 중놈이 다시 말한다. 나는 모든 일을 말재주로 결정하자고 이미 타협안을 내놓았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재주로서 승부를 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나의 조건을 들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시오. 그 이외의 방법은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그야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억지다. 마나님은 중놈의 고집을 꺾기가 어려움을 깨달았는지 좋소이다. 그러면 대사가 내 길을 걸어오시오. 그러면 내가 대를 놓아보겠소이다. 하고 응낙하는 것이 아닌가. 중놈은 이제 됐다 싶은지 크게 기뻐하며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내기말을 씹으려 대는 것이었다. 1. 일용사에 사는 중이 2. 이용사로 가는 길에 3. 삼로거리에서 4. 사대 부인을 만났음에 5. 몸이 불통하여 6. 육회로 점을 치니 7. 칠개도 좋다마는 8. 팔개는 더욱 좋다. 9. 구봐라. 10 좀 하자. 중놈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도 음담패설이었다. 중놈은 이제야 욕심을 채우게 되었구나 싶은지 크게 기뻐하면서 내가 내 길을 걸었으니 이제는 그대가 내 길을 받아야 할 게 아닌가. 자신이 없거든 여러 말 말고 빨리 내 품에 안겨요. 여인을 품어 안으려는 듯 두 팔을 좌우로 활짝 벌려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님은 자세를 바로 하더니 중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벼락 같은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이 천하의 잡놈아, 내가 다시 한번 훈계를 내릴 테니 그대는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그리고 그녀는 말재주 내기에 대한 응답을 다음과 같이 외쳐대는 것이었다. 1. 일편단심 이내 마음. 2. 이심이 어찌하랴. 3. 삼강이 뚜렷하고. 4. 사리가 분명커늘. 5. 오하라 이 잡놈아. 6. 육한장 둘러짚고. 7. 칠가사 둘러매고. 8. 팔도를 편답시고. 9. 구하느게. 10. 십이더냐.
만화님의 호통은 추상 같았다. 김삿갓은 만화님의 준엄하고도 절묘한 응답에 무릎을 치며 탄복하였다. 만화님은 지금까지 대사님하고 깍듯이 존대를 해왔건만 이제 와서 올하랄 이 잡놈아 라고 불호령을 지르는데 그 의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중놈은 혼비백산하여 옛키 전하의 무서운 계집이로구나. 하고 내까리며 즉석에서 출행락을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중놈이 도망을 가버리자 만화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길을 다시 조용히 걸어갔다. 이 이야기는 정비성님의 소설 김삿갓 제2권 벼류천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